주유소 사장님이랑 친해지고 싶다, 아니면 주유소 사장님 딸내미가 나의 완벽한 이상형이다, 사셔도 돼요. 더뉴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입니다. 저도 이 차를 이제 처음 타보는데 왜 그렇게 부자 선생님들이 돈만 벌면 한 대씩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식 행사에 저는 못 갔습니다. 안 불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우선 실외를 볼게요. 일단 크기가 미쳤죠. 일단 길이가 5790mm입니다. 사이버 트럭보다도 크고요. 그리고 폭은 2m 60입니다. 보통 우리가 SUV라고 하면, 일반 내연기관이라고 하면 휠 베이스, 그러니까 앞바퀴 가운데부터 뒷바퀴 가운데까지 길이가 3m만 돼도 되게 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3m 4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면에서 보면 이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그릴도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엠블럼 테두리에 이제 불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일자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조금 투박한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현대식의 커팅 엣지라 그러잖아요. 최신식의 디자인 언어를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측면으로 오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24인치 휠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승차감이 이렇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가장 걱정이 드는 건 내 짝을 다 바꿨을 때 얼마일까. 그리고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여튼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금전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은, 여튼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다. 포스가 미쳤습니다. 후면으로 가면 좀 특이한 게 리어 글라스만 또 따로 열립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단 디퓨저까지 다 검정색입니다. 이 모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새 프리미엄 브랜드들에서 이제 뭐 블랙, 땡땡 블랙 에디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차량은. 그래서 실외에서 봤을 때는 진짜 다 쳐다봅니다. 맞아요. 네. 주차장을 가든 어딜 가든 식당에서 내리든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 쳐다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뭐 하차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없어졌잖아. 그쵸. 근데 이건 조금 느껴져요. 딱 사이드 스텝 밟고 딱 내리면 약간 독전이죠. 네, 그런 느낌으로 실외는 상당히 멋있다. 그리고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5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 계기판이 35인치 8K고요. 여기가 4K 20인치예요. 그래서 합쳐서 55인치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화면을 10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것도 지금 여기서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게이지 모드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모드, 나이트 비전, 뭐 AR 카메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빈 공간도 많고 잘 안 어울리고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인포테인먼트도 뭐 슈퍼크루즈가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투박합니다. 보여줄 건 다 보여주지만 화려함은 없다. 그러니까 미국 차 특유의 감성이죠. 이런 것들은 미국 차 타보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다 하실 거고요. 여기는 이제 최신식인데, 여기는 이제 임원용 책상, 네이버에 임원용 책상 니스틸 된 거, 이거 검색하면 딱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게 뭐 클래식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라리 이게 스포츠 플래티넘이잖아. 네. 벤츠로 말하면 AMG, BMW 말하면 M, 뭐 이런 걸 텐데, 여기에 그냥 카본 무늬로 좀 덮었어도 훨씬 더 스포티하고 스포츠 플래티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거는 안 맞습니다. 요새는 뭐 좋게 말하면 신과 구의 조화, 나쁘게 말하면 이제 엄한 거 갖다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벤트는 요새 또 일자로 쫙 뻗어 있고, 요새 트렌드대로 방향제라든지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거 꽂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요거를 커맨드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커맨드 센터로 다양한 또 설정을 또 조작하실 수도 있고, 이쪽에 보면은 고급차의 상징인 이제 컨트롤러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근데 누르는 소리가 너무 커. 맞아요. 좀 세게 눌러야 돼요. 세게 눌러야 되고, 이 조금 커요. 요새는 딸깍딸깍 눌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 그리고 폰트도 굉장히 크죠. 시원시원합니다. 차량이 크기 때문에. 그 옆쪽을 보시면 또 무선 충전 트레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좀 고급스러워요. 테두리에 이렇게 크롬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는 어떤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이런 트레이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대박은 요겁니다. 요거. 센터 콘솔에 마이너스 5도부터 5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넣고 여기에 보관할 수 있고, 뭐 운동 가신다 그러면 여기에 뭐 물도 넣고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미쳤어요. 이렇게 큰 센터 콘솔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2열로 넘어가 보면 이 ESV 모델은 이제 2열의 이그제큐티브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숏바디는 이게 없는데 가운데 이제 커맨드 센터가 또 있습니다. 센터 터널도 있고요. 여기에 컵홀더 2개랑 이 화면 하나, 그리고 듀얼 무선 충전 거치대도 있고, 이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12.6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OTT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HDMI를 요새 일반 분들은 많이 안 쓰시는데, 사실상 저희는 촬영을 하니까 카메라랑 뭐 보조 모니터 연결할 때 조금 쓰긴 하지만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하죠.
하죠. 넷플릭스의 나라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VIP를 위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그냥 뒤에 앉아서 어디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 열면 이 접이식 테이블이 나와요. 공항 가보면 뭐 저는 퍼스트는 안 타봤는데 비즈니스 타면 이제 라운지 가잖아요. 라운지보다 편해요, 뒤가. 자, 이동하는 VIP라고 하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제 임영웅 씨도 이거 타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임영웅 씨가 이제 이거 타고 임영웅 님이 이걸 타고 다니시는데 왜 타는지 알 것 같아요, 뒤에. 저는 운전만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뒤에 타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열로 들어가는 거는 헬파티입니다. 헬파티. 2열을 다 땡기면 보통 안전벨트가 같이 딸려와야 되는데 안전벨트가 차체에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이렇게 들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3열 접어놓고 타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3열을 접으려면 트렁크에서 접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요새 SUV들, 뭐 국산 SUV들도 3열 접으면 2열 자동으로 당겨줍니다. 그딴 거 없습니다. 2열이 밀어져 있으면 네가 앞으로 와서 2열을 다시 앞으로 밀고 그리고 3열을 접어라. 약간 이제 타협이 없어요. 진짜 2열만 VIP. 3열에서 감히 2열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는 미국 스타일을 반영하되 상당히 조금 플래그십답게 설계를 했다. 만족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거고 저는 일단 크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미쳤다. 무조건 만족하실 거다. 이게 또 기아 넣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캐딜락 리릭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땡기고 위로 올리면 후진, 땡기고 밑으로 내리면 드라이브, 쭉 땡기고 있으면 뉴트럴, N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P는 이쪽에 있어요. 자, 이제 시내 주행을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승차감이잖아요, 사실. 승차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차량 사시는 분들, 신차를 만약에 사시는 분들, 승차감 안 좋다, 마음에 안 든다, 차 바로 바꿉니다. 그분들한테는 돈보다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승차감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스펜션을 말씀드려보면 더 뉴 에스컬레이드 ESV에 적용된 이 서스펜션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서 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매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차량에서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 스프링이 이거는 오일로 댐핑이 되어 있는데 그 오일에 철가루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자석을 끄면 그게 오일로 유체처럼 흘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전자석을 켜면 구조가 사슬처럼 엮여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스캐닝하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0.003초? 기존 3.0 버전이 0.005초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보도자료에 보면 45% 빨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캐닝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각 바퀴마다 1000Hz로 스캔을 하기 때문에 대응이 무지하게 빠른 거죠. 그리고 이게 마그네틱 컨트롤 유닛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부드럽게랑 단단하게의 왔다 갔다 할 때 이 부드러움, 자연스러움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0뿐만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 다 들어가 있죠. 각 바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앙 컨트롤러에 컴프레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프레셔에서 ECU,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뇌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야, 여기에 필요한 것 같아. 각 바퀴당 0.1초마다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승차감이 좋다. 독립식이기 때문에 아세이로 그냥 통짜로 다 바꿔야 되냐. 맞아. 그게 아니라 GM은 이제 정비 매뉴얼에 고장난 쪽만 바꾸게 돼 있어요.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전체를 다 바꿀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에어 서스펜션은 차고를 그러니까 약 10cm라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거예요. 101mm인데 우리가 승하차 할 때는 50mm. 약 5cm를 조절하고요. 시속 105km 이상 달리면 2cm를 낮춥니다. 그리고 완전히 오프로드를 갈 때, 뭐 트레일러를 달다거나 할 때는 25cm를 높이고 극한의 험악한 산길을 간다. 50mm 올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차고 조절 능력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조절하기도 하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절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으실 거다. 조절해야 돼서 뭐 번거롭다거나 그런 건 많이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은 차고의 큰 높낮이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뭐 좌우의 높이 조절도 담당하고요. 그리고 잔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0 요게 이제 잘 걸러주면서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정말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 준다.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느껴봤을 때 사실 갑작스러운 진동이나 불규칙적인 잔진동 못 걸러요. 이게 아무리 노면을 빨리 스캔하고 아무리 좀 부드럽게 스캔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차체는 가만히 있고 어떤 진동에도 바퀴만 타닥타닥 움직이는 이런 건 없어요. 다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만 24인치 휠에 이 정도의 차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오면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다라고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정도 럭셔리면은 뭐 그냥 도로 그냥 핥고 간다. 양탄자처럼 쭉 밀고 간다. 그런 거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승차감이 좋은 건 맞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뭐 불규칙한 노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측되지 못한 그런 높낮이의 차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입니다. 플래그십 SUV라고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아요. 방지턱을 넘는 순간에도 상당히 좀 정갈해요. 올라타는 것도 높낮이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부드러우면서 탄탄함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우리 스쿼시공 얘기를 하잖아요. 스쿼시공처럼 탄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게 받아주기도 하고, 과속 방지턱이 끝났을 때도 기타 잔 흔들림 없이 쫙 받아주는 이런 느낌이고요. 맨홀 뚜껑을 밟았을 때도 밟고 올라왔을 때 출렁출렁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약간 중고속, 지금 85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런 곳은 무지하게 좋아요. 그리고 요 아스팔트가 흡음 아스팔트예요. 요거 딱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 때는 거의 진짜 황홀함, 양탄자 위를 달리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흡음 아스팔트가 아니거든요. 여기 딱 끊기는 소리 들어온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서스펜션이 담당해주는 접지의 영역이라든지 충격을 걸러내주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훌륭합니다. 캐딜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놨죠.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술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승차감 영역에 있어서 서스펜션은 아주 좋은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X7 DP랑 비교하면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스펜션만 보면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그때 X7은 엄청 칭찬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약간 그 뭐랄까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한 단계 더 위에 있는데, 한 반 단계 정도 더 위에 있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X7 좋아요. 좋은데 요 그래도 요게 뭐 차 크기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런 게 더 좋지 않나. 서스펜션은 좋아요. 뭔들 안 좋겠습니까? 1억 8,807만 원짜리가 대체 안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안 좋으면 그 브랜드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스포츠성을 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습니다. 승차감에 영향을 또 끼치는 게 서스펜션도 있지만 MVH가 있잖아요. 그죠. MVH가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전면 유리하고 여기 1열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아쉽지 않나요? 아쉽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국산차에서 하도 발라놔서 그래. 아반떼도 1열에 있잖아. 계속해서 차급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1억 8,800짜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 우리 기준에는 그게 맞지. 근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죠. 다 돌려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잖아요. 그 1열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때문에 고속 풍절음 30%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끄러운 차가 아니에요. 밖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이 정도 들리면 되게 조용한 겁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미국 차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많이 겪어보지 못했지만 실내 그 빌드 퀄리티, 그러니까 조립 품질, 그게 좀 아쉬워요. 잡소리가 좀 들리는. 기온이 좀 낮을 때. 지금은 조금 올라와서 괜찮은데 아침에 탈 때까지만 해도 이쪽에서 쥐 소리가 났어. 쥐요?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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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 조금의 진동만 있으면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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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야. 여기서도 근데 이거 요새 안 나잖아, 국산차도. 맞아요. 이런 이 소리가 원래 안 나요. 안 나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음, 엔진도 방음 흡음재를 무지하게 깔아놨어요. 보면 엔진 소음이 그렇게까지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더뉴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간 엔진은 V8이잖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2기통부터 8기통까지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을 얼만큼 밟느냐, 혹은 지금 주행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풀악셀을 밟아서 8기통을 온전히 쓰고 있을 때는 배기음하고 엔진음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엑셀을 진짜 살살 밟아서 뭐 2기통을 쓴다, 3기통을 쓴다, 이럴 때는 그렇게 불쾌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ESV만의 장점이 또 있는데 길잖아요.
길죠. 휠베이스가 이제 3407mm니까 기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길게 뻗는 거야. 그러니까 분산이 길게 되니까 진폭이 작은 거죠. 숏바디 모델은 이게 좀 덜한데 ESV는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길이만 늘려놓은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흡차함들을 또 다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니까 100km 주행할 때 한 60dB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정숙한 수준이죠. 저희도 그냥 재볼까? 네. 5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km에 60이고 뭐 지금 3, 40에서 50이면 도서관 수준이에요. 도서관 수준. 아이들링 스탑 있잖아요. 네. 시동이 다시 걸릴 때도 이게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심하게 안 떨어. 조금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막 바르르 떨어야 되거든요. 자체가 흔들릴 것처럼 막. 액티브 로드 도이즈 컨트롤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외에 달린 마이크로 이 파장을 분석해가지고 반대 위상을 이 스피커로 쏴주는 거예요. 스피커가 40개입니다. 저는 이 머리에 달린 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시트에 다 달려 있어요. 여기 양쪽에 완전히 내 몸을 감싸는 그런 음향을 또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스피커들로 노면 소음을 상쇄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용하다, 정숙하다. 자, 이제 또 상길이라 코너링이나 그런 걸 한번 보셔야죠. 이게 스포츠 플래티넘이어가지고 ELSD, 그러니까 있어요. 차동 제한 장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좌측으로 선회를 합니다. 그러면 토크가 우측 바퀴, 오른쪽 바퀴에 더 많이 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가 알아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 큰 차가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던 건, 야, 이 정도면 무조건 롤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냥 투어 모드에서 코너를 돌아 나가도 롤이라는 게 보통 없다라고 하면 조금 눌리고 이렇게 그대로 쭉 가잖아요. 이건 눌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평행한데 바퀴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살짝만 꺾어볼게요. 이렇게 해도 진짜 살짝 눌려요. 엄청 급격하게 돌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살짝 눌리고, LSD랑 에어 서스펜션이랑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0이 합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로 재미를 느낄 수는 없지만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이렇게 또 바꾸게 되면 서스펜션도 한층 또 단단해지고요. 여기도 왼쪽으로 꺾고 다시 오른쪽으로 꺾고, 일련의 과정이 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링은 뭐 즐기실 분들은 많이 있진 않을 거고, 만약에 이 차량을 타고 트레일러 끌고 뭐 캠핑을 산속으로 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산을 가더라도 아마도 뭐 롤 때문에 멀미를 하신다거나 그럴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아까 승차감 얘기하다가 이게 넘어온 거잖아요. 승차감에 또 영향 많이 끼쳤던 게 시트가 있으니까. 세미 애닐린 가죽. 차가 크다 보니까 시트의 크기는 무조건 넉넉해요. 큰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이고 촉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딱 착자감 자체가 일반 국산차보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받쳐주는 힘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노면의 진동들도 시트로 그렇게까지 크게 전달되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투어 모드도 일반 모드예요. 투어 모드가 여기 진짜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풀에 가려서 굴곡이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이거 일반 SUV로 오면 난리 나요. 시트 잘 봐봐. 되게 안정적이지. 맞아요. 몸을 잡아주는 게 되게 안정적이에요. 맞아. 그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알겠지? 네, 알겠어요. 이게 서스펜션이랑 시트의 궁합이 좋아요. 궁합이 되게 좋다니까. 저 환상의 페어예요, 환상의 페어. 안 좋은 길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승차감이 무조건 플러스예요. 다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세미 애닐린 가죽이 코팅층이 얇아요. 그냥 일반 가죽 세정제 말고 pH 중성으로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버 타월, 그러니까 우리 세차할 때 쓰는 거, 그렇게 관리하시면 광택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색바람이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위스퍼 베이지라는 색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것도 맞춰놨죠. 카든 레더볼도요. 색상에 깔끔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동승석하고 조수석하고 16방향 각도 조절 혹은 자세 조절이 가능하고, 이게 또 메모리 시트 있잖아요. 스티어링 휠, 시트, 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있어요. 마사지가 상당히 좀 세요. 차에서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마사지 기능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통풍 시트는 저는 수입차는 다 약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독일 차들은 빨아들이는 방식을 쓰고 캐딜락은 국산차랑 비슷하게 바람을 불어줍니다. 이 시트 밑에 팬이 있어요. 팬 밑에 부분도 자주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통풍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고 열도 덜 남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2열에도 뭐 다양하게 2열을 또 위한 2열 이그젝트 튜브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편의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시트는 이건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고 100점이면 100점. 지금도 뭐 꺼지는 게 없잖아. 맞아요. 딱 떨어졌을 때. 방지턱 넘을 때 너무 황홀해요. 그지? 이게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 다들.
나는 그게 가장 큰 게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차라고 생각하거든. 똑같은 도로 위에서 뭐 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다른 차를 다른 상황에선 타고 있고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것 때문에 돈을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 만족감. 그 만족감. 근데 그 만족감이 누구에게는 크지 않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되게 클 수가 있지만 그 작은 만족감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끝. 부럽다? 부럽다. 개소리도 정성스럽게 해야 돼. 다음이 또 중요한 게 변속기가 있죠. 요거는 10단 하이드라매틱 변속기입니다. 이게 포드랑 공동 개발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변속기라고 하면 엔진의 출력을 바닥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뿌려주느냐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어비가 7.36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운전자가 느꼈을 때 이 엔진의 효율을 각 최적 기어 단수에 분포를 해놨다는 거예요. 출력의 효율을 최적화 시켜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잖아요. 기어비가 몇 대 몇이 알게 뭐야. 공학도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 근데 느꼈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엑셀 다 밟았거든요. 최대 3단까지 한 번에 내려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7단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가속을 해서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4단으로 내립니다. 조금 더 이런 출력적인 부분, 엔진 V8의 이런 화끈한 출력을 받아줄 수 있게끔 설계된 변속기고요. 그리고 이 변속기가 또 특이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린더 컷이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2기통, 3기통, 4기통, 5기통, 6기통, 7기통, 8기통 이렇게 다 바꿔서 쓰는데 그에 대응을 너무 빨리 한다는 거예요. 1초에 이렇게 60번 실린더 컷이 바뀌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걸 다 대응한다는 거예요. 이 실린더 컷에 의해서 불쾌함을 준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건 변속할 때 튕겨주고 막 이런 거 약간 좋아하잖아. 밤에 네, 좀 쏠 때 좋아하시죠. 전혀 없어요.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편하기 때문에 그냥 패밀리카 아니면 쇼퍼 드리븐 그런 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엑셀을 흔히 말해 그냥 속된 말로 지랄같이 밟아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보면 그냥 차가 나가는 거지 막 퉁퉁거리지가 않잖아. 재미 측면에서 보자면 재미가 없지만 그냥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보자면 너무나 편안한 거죠. 부담도 없고.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겁니다. 빠르고 편하고 똑똑하다. 끝이에요. 아 정말 뭐 멀리 가더라도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누가 운전하더라도 울컥울컥 없이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뭐 승차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바로 출력 갈게요. V8입니다. 대신 자연흡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엑셀을 풀악셀을 밟아 볼게요. (123, 4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지금 90에서 풀악셀이에요. 131 정도까지 올렸고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6마력의 63.6kg 포스미터 그리고 토크의 구간은 1500rpm부터 4000rpm입니다. 일반적으로 엑셀을 밟기 시작하면 1500rpm 이상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주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엑셀에 발을 대는 순간부터 엔진은 최대 힘을 받는 거고요. 최대 마력이 나오는 거는 5600rpm에서 최대 마력을 찍습니다. 426마력이면 터보 V6랑 거의 비슷해요. V8 터보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느낌도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흡기의 장점이 뭐냐? 왜 도대체 이 시기에 내연기관이 사라져가는 시기에 왜 자꾸 이런 걸 넣느냐? 대형 SUV하고 트레일러 끌고 다니는 거고 픽업 트럭의 최고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짐도 많이 끌어야 되고 그렇죠.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터보는 아시다시피 배기가스가 터보를 돌아가지고 과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그냥 자연스러운 바람이 들어와서 실린더 안에서 터지는 거잖아요. 물론 터보렉이 없는 것도 장점이긴 하고 뭐 하지만 열 관리가 좋고 그리고 내구성 걱정을 터보보다 덜 해도 됩니다. 터보차 고성능 차들 보면 우리 뭐 후열해야 된다 맞아요.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터보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하냐? 개인마다 달라요. 되게 주관적이에요. 근데 이 정도 덩치 3톤을 이렇게까지 끈다? 이 정도면 됐죠 뭐. 이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빠르기만 하기 위해서 실은 V8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 그리고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후에 이 정비성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엔진 한번 드러내 보세요. 뭐 터보 V8 이런 거 난리 납니다. 왜 리스하겠어 내가. 그렇죠. 문제 생기면 바로 가져가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생겼네요. 보증 연장도 했어요. 그래서 600만 원 내고 그런 걱정이 덜 하다라는 거죠. 물론 완벽한 엔진은 없으니까 그걸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터보 대비 덜하다. 그리고 출력도 저는 다양한 환경에서 고속도로, 시내, 오르막길 좋아요. 차량 성격에 딱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린더 컷. 기존의 다른 영상들 보면 2, 4, 6, 8단만 쓴다고 돼 있는데 그건 이전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DFM으로 바뀌었어요. 총 17가지 조합으로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을 빨리빨리 해줘요.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차들은 뭐 2륜, 4륜 오토도 있고 4륜 하이, 2륜 그리고 4륜 로우 이런 것들도 있고 기통수도 효율적으로 쪼개가지고 뭐 연비를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효율성도 챙겨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아서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알아서 똑똑하게 해주고 달려야 될 때 달려주고 뭐 부드럽게 달려주고 하다 보니까 출력에 대해서 목마름이라든지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에스컬레이드 출력 좋냐라고 하면 기름값 감당할 수 있으면 타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잘 나간다. 괜히 V8이 아니다. V8은 생각보다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연비 얘기를 해보자면 유류비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자주 가게 되실 거예요. 나름 또 고급류도 이게 옥탄가 95 이상 세팅이거든요. 고급류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방금 전에 출력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흡기의 장점이 고급류의 영향을 조금은 덜 받아요. 터보 엔진 대비해서. 연비는 복합이 5.9고요. 그리고 도심이 5.2, 고속이 7.1입니다. 연료 탱크가 91리터거든요. 곱해 보면 뭐 이런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자 고급류 가격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1900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땅 채우면 약 17만 5천 원 나옵니다. 17만 5천 원을 채우고 한 500km 정도 공식 재원 상태로 탄다? 덜 억울한데 안 나와요. 제가 아침부터 탄 거 72.5km 타고 4.8. 연비운전 안 하고 이 정도고 강남 한복판 이런 데 들어가면 제 생각에 4 나오기 힘들걸요. 3점 몇, 2점 몇까지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 사장님이랑 친해지고 싶다. 아니면 주유소 사장님 딸내미가 나의 완벽한 이상형이다. 사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자주 가는 게 좀 귀찮긴 해요. 그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모든 브랜드의 V8이 다 그렇습니다. 연비는 요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연비를 생각하고 사는 차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는 브레이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브레이크가 이게 무거워서 밀리는 느낌이 나는 걸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좀 일단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차 중에 브레이크 밀리는 차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밀려요.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지금 9,547km 탄 차량이거든요. 엑셀 페달을 보통 한 이 정도 밟으면 이미 안정권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동 안 들어옵니다. 더 깊게 밟아야 되고 이거는 무조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3톤의 한계인지 아니면 포피 피스톤이 물론 직경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못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6핏 브렘보 킷이 있대. 서비스센터에 주문해가지고 뭐 갈고 등록하고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나라에서 튜닝이니까. 근데 그걸 하면 만족스럽다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포피 브레이크는 이 외국의 뭐 모터 트렌드 뭐 다양한 채널이 있잖아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차가 이상한 거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다 안 좋아. 그래서 각 속도별로 제동거리 측정하는 것도 동급 대비 다 너무 길어, 제동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튜닝을 하기도 하고 미리 밟기도 하고. 만약에 저라면 보통의 운전 상황에서 여기서 밟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 진짜 세게 밟은 거예요. 이렇게 밟는 적이 별로 없어요, 일상적으로 운전할 때.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시는 것보다 약 한 50% 더 전에 밟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속하는 과정 중에 안정성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그 제동거리나 제동감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죠. 캐딜락 코리아에서 뭐 수입해올 때 조금 바꿔서 수입할 수 있으면은 아니면 그냥 옵션으로라도 추가금 받고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다 하실걸요? 아마도. 브레이크는 아쉽지만 제일 만족감이 좋은 또 공간감이 남아있습니다. 공간감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1, 2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요. 트렁크가 3열 안 접었을 때 1175리터, 그리고 3열을 접으면 2500 이상 공간이 생깁니다. 2열을 안 접고도 차박이 가능하대요. 2열을 안 접고도 차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얼마나 이게 큰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보면은 골프백 4개 그냥 세로로 싣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넷이서 골프 치실 때, 저는 이제 아직 골프 못 배웠지만 골프 치실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 이 네 분이서 이렇게 딱 골프 치실 때 골프백 싣고 보스턴백 싣고 이렇게 가시면은 멋있겠지? 저희 둘이 탔을 때 이 정도 사이의 공간감이 사실 뭐 없었거든요. 센터 콘솔 크기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티테이블 같아요.
크기가 네모난 티테이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그룸을 이 정도 휠베이스에서 뭐 이렇게 논하긴 조금은 힘들겠지만 레그룸도 조금 널널하고요. 3열은 조금 아쉽다라는 평이 많은데 각자 개인의 그거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간감은 100점입니다. 100점. 좌우 위 아래 너무나도 100점. 버스 서 있잖아요. 버스 옆에 서 있어요. 어린이집 버스. 김하온 어린이랑 눈높이가 딱 맞아요. 아니, 쳐다보더라고 아까 전에. 신호대기 하는데 애들 이제 등원 시간이라서 유치원차에 서 있는데 눈높이가 똑같아. 근데 둘 다 이렇게 쳐다봐. 그러니까 눈높이가 그만큼 이제 높으니까 위아래 좌우가 너무나 공간 너무 좋은 거죠. 다음 이제 편의 장비 말씀드릴 텐데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투박해도 오토홀드도 있어요. 여기 있는데 아쉬운 거는 켰다가 시동 껐다 끄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유지를 안 해줘요. 이거는 상당히 좀 옛날 방식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런지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지만 트레일러 달는다든지 다양한 험지에서 한다든지 오토홀드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칼치기로 막 나와야 될 때는 끄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만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되고 카플레이도 되고 무선 충전 트레이 총 3개 있습니다. 이 차. 그리고 자동문이 좀 속된 말로 간지가 닿아요. 와, 이 일련의 이 행동이 난 내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한번 탁 하고 문 쫙 열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만큼만 딱 열리고 그리고 사이드 스텝 전동식 싹 밟고 탁 계단처럼 내려오고 그렇죠. 자동문 열리고 타서 이건 설정할 수 있는 건데 브레이크 밟으면 쭉 닫혀요. 여기서 스와이프해도 4개의 문을 다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워요. 사이드 스텝 있는 이런 고급 SUV들이 이 타는 과정, 내리는 과정 이게 너무 고급스럽기 때문에 좀 탈 때마다 그래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이게 내 차라면 제 차가 아니라서 전 뿌듯하진 않고 그냥 감탄만 하는 건데 이런 건 편의 기능이지만 하나의 그 타시는 분들의 품격을 올려주는 그런 거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냉장고 이건 냉장고죠. 뭐 냉온 컵홀더 이따위 거랑 비교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스크림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 투게더가 하나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커피 사서 투게더 이렇게 퍼서 넣어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았던 게 전동문이고 이 문이 다 외판이에요. 보통 뭐 유럽식 SUV들은 안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밑에 스커트는 이제 외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문은 따로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키 크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또 한 번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배려가 깊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스티어링 휠 보면 위쪽이 이제 하이그로시죠. 여기가 LED로 들어와요. 여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들어오거든요. 더 뉴 에스컬레이더 출시할 때 하드웨어적, 기계적으로는 뭐 카메라, 바깥의 센서, 전측면 카메라 다 적용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크루즈라는 게 자율주행 레벨로 하면 2 플러스 등급이거든요. 이 슈퍼크루즈의 캐치프라이즈는 뭐 손은 자유롭게, 눈은 고정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찍으면 손은 이제 안 대도 되는 거지. 한국에 아직 도로교통공단 승인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클라우드 암호화를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되면 아마도 수도권이나 주요 고속도로 먼저 뿌릴 거고요. 그 다음 지방에 뿌려질 텐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렇게 그런 비슷한 거야. 그렇게 비슷한 거야. 근데 한국은 오토파일럿 안 되지. 맞아요. FSD 안 되거든요. 아마도 2025년 후반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건 아쉽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소프트웨어가 돼 있고 하드웨어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되게 큰 문제인데 하드웨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소프트웨어가 추후에 배포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크루즈가 이게 세계 최초로 트레일러 달고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GM 내부에는 2억 9천만 킬로미터 이상 치명적인 사고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미국 도로교통안전공단 테슬라의 그 FSD는 200건 약간 넘게 사고가 있었는데 슈퍼크루즈 9건. 한국에 들어오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다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2억 9천만 킬로가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뭐 한국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사는 곳에서 교통공단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믿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 앞차와 차간거리 맞춰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이 버튼 누르면 그리고 이쪽 이 버튼 밑으로 내리면 이것만 돼. 차로 중앙 유지가 안 돼요. 저 코너를 이거 안 잡았다? 그대로 저길로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쉽지만 나중에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슈퍼크루즈 활성화될 때가 여기가 이제 파란색 LED가 전등이 되는 거예요. 차선 변경이 될 때 파란색 LED, 슈퍼크루즈 실행 중일 때 녹색 LED, 그리고 어떤 경고를 띄워줄 때 여기 빨간색 LED 바가 이만하게 들어와요. 이만하게. 그래서 더 편하게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이제 앞을 보고 있는지 요 카메라가 다 보고 있거든요. 딴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순정 랩이 없는 거죠? 없죠. 왜냐하면 순정 내비를 아까 전에 말했듯이 클라우드 암호화랑 교통공단에 맞게 승인을 받아야 들어오는 거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저는 더뉴 에스컬레이드 ESV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참 멋있는 차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사고 싶은 차가 있지만 누구나 못 사는 것처럼 딱 그런 차고, 그리고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라면 주변에 이게 드림카인 사람이 무조건 있습니다. 제 친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경험해 봤을 때 되게 좀 좋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만족스러울 것 같고, 왜 돈을 벌면 한 대씩 사시는구나, 이걸 좀 이해가 되는. 남들이 타는 거 뻔한 거 싫고 나는 그래도 플래그십 SUV 타고 싶고 공간 중요하고 출력 넉넉하고 이만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든에서 에스컬레이드는 아우름 매트, 그라스 매트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맞춤 제작해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리니까 꼭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에 저희 에스컬레이드 한 분 구매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1, 2, 3, 4를 다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좌측 하단의 제품 보기나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구매하시기 조금 복잡하다, 어렵다 라고 하시면 직접 아래 번호로 영업시간에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새 차를 받으면 좀 가죽 냄새 비슷하게 나요. 그럴 때 이제 방향제 필요하실 텐데 카든 레더볼 방향제 저희가 직접 출시한 거고, 선물용으로나 나에게 주는 선물용으로나, 보통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나한테 주는 선물일 경우가 커요, 차도. 그런 의미에서 향기도 한번 선물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더뉴 에스컬레이드를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